재료적으로 여기 있는데 이런 데이터셋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고 코드도 이렇게 되는데 이건 거의 똑같아요. 뭐 조금만 달라진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가 C에는 코드가 있고 잠시만요. 여기에 한번 제가 여기 업데이트를 했는데 한번 보죠. 여기 가서 클릭하시면 지금 다운로드가 이렇게 돼서 그 전에 좀 링크에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다 4개를 다 받고 저는 이제 이걸 뭐 미리 받아뒀으니까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폴더에 가면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데이터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다운 받은 거를 저로 보면은 NEU 요렇게 여기다 넣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할 거는 이제 보면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파일즈에 요 데이터를 불러와서 트레인 X에 넣어라, Y에 넣어라 해서 이제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면 여기 다운을 받으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 폴더에 지금 저는 요거니까 데이터 언더바 파일즈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거기에 넣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읽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패스를 변경을 시키시던지. 그리고 쉐입을 보면 트레인 X랑 트레인 Y가 일단은 1500개,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가 28x 28이 아니라 200x 200입니다. 그리고 1이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테스트는 한 300개 정도, 이미지는 같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긴 한데 다시 올라가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했던 요거를 합치죠. 이거랑 여기까지 합쳐서 이거는 쭉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너무 많으니까 이걸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모델을 바꿔야 되는데 커널 사이즈를 뭐 3x3으로 하고 여기가 잠시만요, 왜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빨간색이죠? 이게 지워지면 안 되는데 요게 틀려 있었네요. 그래서 가고 필터를 또 32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8x 28이 아니라 이제 인풋이 200이니까 200x 200, 그리고 채널 그레이스케일이니까 어차피 하나고 이건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풀링하고 여기는 또 64개 하죠. 그러고 풀링을 했으니까 100 그 다음 64. 여러분들 이건 이해 가셔야 돼요. 플래트닝 하고 클래스가 여기는 보면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최종적으로 여기가 10이 아니라 6으로 놓고, 그 다음 이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코드가 다 구현이 된 겁니다. 한번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32개에서 가고 여기에 쉐입이 32가 돼야겠죠? 맞나요? 32에서 갖고 필터가 32개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64 되고 플래트닝해서
뭐 128이시면 100개 정도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바꿔보시면 돼요. 옵티마이저는 애덤으로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스 펑션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액큐러시를 보면 이렇게 실행을 하면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 지금 좀 많죠. 이제 학습이 진행할수록 로스가 떨어지고 액큐러시가 올라가는데 아직은 뭐 학습 초기다 보니까 뭐 17% 이러고 있어요. 액큐러시가 많이 안 올. 잠시만요. 액큐러시가 뭐 20%도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코드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가지고 왔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하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코드인데 32에 200바이 30이고 뭐 한 번 더 하네요. 뭐 좋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64 그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액큐러시가 워낙 안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64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필터 128개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플래트닝을 하고 뭐 128 이건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죠. 그리고 배치 사이즈도 같이 뭐 정리를 하죠. 사이즈도 뭐 50개로 하고 F폭도 한 4번 정도 돌리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아마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조를 디자인하고 돌려보고 성능이 안 좋으면 뭐 어떻게 성능을 올릴 수 있을까, 뭐 또 이것저것 또 숫자 바꿔보고 구조 바꿔보고 또 돌리고 뭐 그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감이 뭐 이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감이 옵니다. 레이어를 더 넣을 것인가, 뭐 필터 개수, 커널의 개수를 더 넣을 것인가, 뭐 이것저것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스피드는 저는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환경처럼 하려고 지금 GPU를 쓰지 않고 CPU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200by 200의 이미지를 CNN으로 하는데 한 이 정도의 연산 속도 또는 시간이 여러분들 체감하시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이터션 하면은 한 뭐 20% 이제 올라가고 있죠. 뭐 한 36%, 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에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터레이션 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각 이터레이션마다 한 30번씩 하는데 그걸 한 번 했고 이제 2번 거의 끝이 났고 이제 또 하고 한 50%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70%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쉬운 예제이긴 하지만 엠리스 데이터셋이 아니라 이제 재료 이미지에서 어떤 그 서피스에 디펙이 있는 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를 지금 CNN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뭐 한 73% 한번 좀 기다려 보죠. 4% 미리 돌린 걸 보면 한 80%까지 올라가는 것 같네요. 결과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80%까지는 올라가야지 되는데 한 70% 맞추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70% 정도로 액큐레이시 끝났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끝이 나면 이제 더 구조를 바꿔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한 액큐레이시가 한 70%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ccuracy가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또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한 80%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는 이제 보면 랜덤하게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프리딕션을 하고 플롯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랜덤하게 뽑혀졌고 뭐 이게 롤드인 스케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추루 라벨이 레이블이 이거였는데 예측도 제대로 했어요. 각각을 클래스로 예측할 확률도 이렇게 플롯이 되어 있고 뭐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인데 스크래치였어요. 이렇게 근데 스크래치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건 보면 패치였는데 패치로 구별을 했습니다. 뭐 또 다른 것도 해보면 뭐 80%인데 지금 틀린 걸 하나 나와야 될 텐데 계속 잘 맞추네요. 틀린 게 나와야 되는데 방금 틀린 게 나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걸 보고 Pitted Surface인데 Prediction Inclusion으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misclassified 할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잠시만요. 질문이 가장 적합한 커널을 찾게 커널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다음 예제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습이 끝이 났다는 게 이제 여기가 끝이 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들의 값들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웨이트들을 다 값을 불러와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음 예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NN은 끝이 났고 CNN은 계속해서 셧다운을 시키고 그 다음은 이제 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NN은 끝이 났고 다음 토픽인 중급 슬라이드 캠에 대한 거. 예, 이제 잠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CNN에 대해서는 끝이 났고 이제 여기에서 좀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보면 CNN에 몇 가지 좀 뭐 이슈 또는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성능이 좋아요. 다른 뭐 현존하는 다른 뭐 컨벤셔널한 알고리즘보다 결과가 좋은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 익히.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국 블랙박스라는 거죠. 블랙박스. 뭐냐 하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서 웨이트들을 찾는 거니까 제가 찾는 게 아니죠. 찾아주는 거죠. 그 웨이트의 값을 확인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피겨리 다운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는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결과가 derive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좋은 거죠. 이걸 좀 여기에서는 interpretability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쳐다볼 때 전체 이미지를 다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대신에 이미지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브젝트가 있는 그 특정 부분, 로컬한 것을 우리가 포커스해서 쳐다본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CNN의 웨이트가 최적화되면 데이터셋에서 옵티마이즈를 할 때 커널이 잘 좋은 걸로 학습이 될 텐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요한 파트를 보는 해당하는 것의 웨이트가 웨이트의 절대값이 크겠죠.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웨이트가 크면 중요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웨이트 값을 학습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 그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또는 CNN이 어디를 좀 더 많이
포커스하고 어텐션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그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캠이라는 거. 용어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뭐 캠이라는 용어로 이쪽 동네에서는 쓰이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학습된 웨이트를 가지고 이미지의 어떠한 부분을 포커스하고 있는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됐죠? 그게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러면 다시 숫자 예시로 가지고 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0부터 9까지가 있는데 이거 다 차치하고 숫자가 7이랑 9만 있다고 치죠. 그러면 7과 9를 구별하기 위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CNN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의 픽셀들이 있을 텐데, 보면 이 두 부분은 둘 다 검은색이니까 별로 7과 9를 바이너리로 구별하는 데 있어서 크리티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우리도 여기를 사실은 바라보지 않죠. 인공지능도 그럴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고, 뭐 또 여기도 별로,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둘 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공통적으로. 그래서 학습을 하고 나서 웨이트들을 잘 디스플레이를 오버랩을 시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면 이제 요 9라는 이미지에 예를 들어 레드를 하이라이트를 하는 것이 웨이트의 절대값이 크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인공지능도 CNN도 9를 구별하기 위해서 전체를 유니폼하게 다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쳐다본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픽셀의 웨이트가, 코러스펀딩하는 웨이트가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7과 9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크리티컬한 피처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CNN이 데이터에서 학습하면서 스스로 배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준 건 뭐냐 하면,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이건 7이야,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이건 9야, 그냥 이 두 개를 클래시피케이션 해 라고만 이야기한 겁니다. 어디를 좀 더 중점적으로 쳐다보라고 한 이야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릴 캠이라는 네트워크를 쓰면 CNN의 조금 변형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정보까지 우리가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원리를. 그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징 한다고 하는데, CNN 구조를 뭐냐 하면 이런 그림이 있었다고 치죠. 그리고 만약에 펠리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CNN이 쳐다본 곳은 여기였어요. 그리고 돔이라고 클래시파이를 했을 때 쳐다본 곳은 여기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쳐다본 건 여기였어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각각의 클래스를 어느 정도의 확률로 CNN이 디클레어를 할 건데, 각각 할 때마다 어텐션 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예시로 이 그림에서 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76%로, 그러면서 여기를 쳐다봤어요. 이 그림을 보고 바벨이라고 하면서 여기를 쳐다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CNN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시각화. 제대로 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곳을 주목하면서 적절한 클래스를 클래시파이 하였는지를 쳐다볼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서 이것을 좀 다른 말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명 가능하다는 단어와 딥러닝은 일반적으로는 이건 블랙박스니까 상충되는 의미예요. 블랙박스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딥러닝은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리그레션 모델에서도 어떠한 피처가 학습에 큰 영향을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각화한다기보다는 뭐 리그레션에서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하겠죠. 요 웨이트가 큰 게 그냥 그 머신러닝적으로 리그레션에서는 그건 거고, 이거를 ANN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비슷한 방법을 쓰면은 이제 리그레션을 딥러닝으로 하고 어느 부분에 그 피처 또는 팩터들의 웨이트가 많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는 캠 계열이 있고, 또 다른 계열은 뭐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아닌데, F 아닌데. 아유,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쳐다봐야 될 것 같아서. LRP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NN 그 캠 계열이랑 LRP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 전체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LRP는 다루지 않고 캠 내용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NN에서 우리가 캠으로 내용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CNN 구조가 뭐 컨볼루션 맥스 풀링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은 풀리 커넥티드 플래트닝을 해서 이 부분이 클래시파이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잠시만요. 다시 CNN을 열어서 제가 요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을 보면 같은 건데, 여기가 지금 7 곱하기 7에 64개를 플래트닝을 한다고 했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요 그림에서 자,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CNN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블락이 있고, 끝단에 풀리 커넥티드 또는 덴스 레이어 또는 ANN을 결합해서 클래시파이어를 붙인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일단 제가 원리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일단 확인을 하시고,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뭐냐? 맥스 풀링까지 뭐 CNN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이렇게 왔다고 치죠. 이걸 여러분들은 그 7x7에 64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그러면 다 다른 커널을 통해서 풀링이 된 피처들이 익스트랙션 됐을 테니까, 저는 지금 사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다 다르게 나와 있겠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7x7에 64를 플래트닝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지금 7 곱하기 7이니까 49개가 있는데, 이거를 평균을 취할게요. 그러면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냥 평균을 취했습니다. 숫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에버리지 풀링이에요. 에버리지 풀링. 맥스 풀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버리지 풀링을 하겠습니다. 숫자 하나가 나올 테고, 여기도 숫자 하나가 나올 테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average 뭐 이거를 GA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AP를 하고 나면 64개입니다. 의 숫자들이 나오겠죠. 64는 채널의 개수가 64개니까 그래요. 요 값은 첫 번째 거의 평균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를 보면 이제 이제 요 부분을 제가 다시 그릴게요. 64개가 있고 쭉쭉쭉 해서 64개가 있고 숫자로 하면 여기가 10개죠. 그래서 또 10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웨이트가 곱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가 여기를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에 있는 익스트랙션 된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0이라고 뭐 9니까 쭉쭉 가서 여기가 9겠죠. 여기가 9로 9니까 9에 해당하는 웨이트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 텐데 64개가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상당히 크게 학습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다면 무슨 느낌인지 이게 9가 들어갔으니까 9라고 예측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에버리지 풀링을 한 64개의 노드 중에서 웨이트들이 쭉 있을 겁니다. 웨이트가 64개가 있어요. 이 64개가 뭐 숫자들이 뭐가 이렇게 해서 노멀라이징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자 다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입니다. 그렇게 학습이 되고 나면 64개의 웨이트들이 여기에 쭉 있을 테고 요 이미지에다가 요렇게 다 선형 결합을 하면 뭔가 하나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게 어느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됩니다. 이게 좀 설명을 제가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코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이해를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리를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CNN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맥스 풀링을 하는 대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 요 점들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채널 개수만큼 숫자가 하나 나왔으니까 이걸 그냥 대표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ANN을 합니다. 클래스로 구별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오메가들이 학습이 될 거예요. 학습이 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해당하는 거가 크게 큰 값으로 학습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대로 하고 이 학습된 오메가와 요 그림을 가지고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 그러니까 요거당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에 요 두 번째 요렇게 해서 선형 결합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쳐다보고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그거를 여기 케라스의 코드적으로 보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2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보시면 뭐냐면 인풋의 쉐입이 요건 생각하지 마시죠. 배치 사이즈니까 사이즈가 4바이 이렇게 로우가 4고 칼럼이 5니까
4에 5가 있고 이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 여기에서 숫자가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숫자가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니까 결국은 요 앞부분은 배치 사이즈니까 필요 없고 3개가 나오는 거죠. 요 3개를 가지고 ANN을 쓸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면 요 학습된 요 3가지의 오메가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요 이미지에다가 오메가 1을 곱하고 요 이미지에다가 오메가 2를 곱하고 요 이미지에 오메가 3를 곱해서 더해버리면 요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메가가 크다는 것은 요 이미지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크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 역시나 MNIST 데이터셋으로 제가 다시 반복을 할 텐데 왜 코드를 보여드리냐면 CNN이랑 똑같아요. 한 번 그 다음 CNN을 한 번 더 하는데 맥스 풀링이 아니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적으로 보는 이제는 디테일한 내용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블락으로 보면 컨볼루션 맥스 풀링, 컨볼루션 맥스 풀링, 컨볼루션 맥스 풀링, 그 다음 컨볼루션하고 맥스 풀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캠을 쓰기 위해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클래스가 이 경우에는 MNIST 데이터셋은 0에서 9지만 그 NEU 데이터는 6가지니까 6구로 했습니다.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은 끝이 나요. 클래시피케이션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이 맵을 얻고 싶은 거죠. 이 맵은 어떻게 얻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온 맵 그리고 여기에서는 액티베이션 여기서 맵들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웨이트들이 나오겠죠. 이거를 곱하고 더하는 면은 요게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풋 이미지 그 다음 이것은 맵인데 이렇게 했으니까 액티베이션 맵이니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 사이즈는 200x 2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면 사이즈가 25x 25죠. 왜냐하면 풀링을 3번 했으니까 여기는 25x 2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버랩을 시켜야 되니까 200x 200으로 스무딩을 시키는 작업을 해서 이것과 이것을 오버랩 시키면 이렇게 지금 보면 뭐냐 하면 요 부분들이 스크래치가 났다는 것을 하이라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미지를 캠에 보여주면서 이 부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를 클래스 뭐 예를 들어 스크래치라는 레이블을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이미지를 주고 이거는 스크래치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스스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하이라이트 지금 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 부분을 로컬라이즈 하고 어텐션 하고 포커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캠의 아주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구현을 해보죠. 구현을 하는데 하나 더 여기까지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인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그 맥스 풀링을 하지 않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맵을 얻기 위해서는 모델 서머리를 하면 이렇게 쭉 나와요. 지금 보면 컴브 맥스, 그 다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댄스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금 질문에도 나왔지만 이제는 학습이 되고 나면 그 러닝이 끝이 나고 끝난 결과에서 레이어의 맵과
이 웨이트들을 학습된 맥과 학습된 웨이트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걸 보면 모델에서 get layer 컴브니까 여기죠, 여기. 그걸 갖고 와야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직전이니까 여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레이어의 웨이트들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 레이어와 여기 레이어를 곱해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액티베이션 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케라스 모델을 만드는데 인풋은 이미지의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은 액티베이션 맵을 하는 캠이라는 모델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이 모델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모델인 거고, 학습이 끝이 나고 나면 캠 언더바 모델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서 이건 뭘 할 거냐 하면, 뭘 하는 거냐 하면 액티베이션 맵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뭐 코드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는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작업이 뭐냐 하면 요것과 요것을 가지고 오는 작업이고, 요 작업은 뭐냐 하면 요렇게 선형결합을 한 거예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MAT, MUL,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겁니다. 됐죠? 자, 요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좀 내려가서 캠에서 뭐 이걸 실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받아뒀으니까.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200 x 200이고 트레이닝은 1500개, 테스팅은 300개 있고, 요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다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컨볼루션 맥스, 컨볼루션 맥스, 컨볼루션 맥스 풀링, 그 다음은 캠을 쓰기 위해서 컨볼루션에다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댄스 레이어 6개 됐어요. 그 다음 모델 서머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모델이 정리가 돼요. 이렇게 쭉 되고 쉐입이 쫙 나오고 6개. 여기 앞부분에 넣는 그 배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텐서플로우에서 약속을 한 거라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개수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옵티마이저, 그리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학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15번을 돌리죠. 이제 좀 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돌리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그러고 나면 그 모델 이밸류에이션 할 거고, 중요한 것이 캠의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get max 풀링이 아니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가 모델에서 get layer인데 이름이 conv 2d 3니까 다시 올라가 보면 여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 예제로 하면 요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요걸 가져온다는 겁니다. 요거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요 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요 부분 여러분들이 여기가 좀 이 부분이 모델 레이어의 get weights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게 W인 거고, 이것과 이 레이어의 아웃풋과 FC 레이어를 곱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학습이 끝이 나고 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좀 학습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혹시 그 캠에 대한 거에 대해 좀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학습이 끝나는 동안까지. 캠이 댄스 레이를 6개로 설정한 이유는 이 네트워크가 저희가 지금 푸는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CNN으로 보면 다시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는데 이거는 클래스가 6개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댄스 레이어가 6개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캠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학습된 결과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어디를 어텐션 하고 있는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저희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한 78%인데 여기서 끊을까요? 일단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스탑을 잠시만요. 여기에서 학습 도중에 제가 끊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학습된 웨이트들이 저장이 됩니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한 85% 정도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건데 요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컨볼루션이고 이거에 대한 아웃풋이 보면 지금 이렇게 볼게요. 지금 아웃풋은 컴브 레이어의 아웃풋이니까 요거예요. 요거의 사이즈가 25 곱하기 25가 64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64개가 그렇게 되었고, 이건 이미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FC 레이어를 보면 FC 레이어는 값들이 있는데 이거를 쉐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64, 여기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64개가 있고 아웃풋이 노드가 6개니까 64,6의 쉐입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만약에 이게 첫 번째 클래스라고 하면 6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이게 첫 번째죠.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64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로 클래스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오메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과 이거를 곱하는 거죠. 여기 곱했죠. 그래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보면 사이즈가 그냥 쉐입으로 볼게요. 보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은 여기에서 25 곱하기 25가 클래스가 6개니까 6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이거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찍어서 디멘전을 보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캠 모델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뭐냐고 하면 찍으면 이거는 쉐입이 안 될 텐데 이거는 쉐입이 아니겠죠.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자, 그러면 자, 요 부분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냥 10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테스트 이미지로. 그 이미지를 넣고 프리딕션을 해서 아그맥스를 하면 제가 어떤 클래스 0부터 5까지죠. 그거에다가 됐죠? 그리고 이 테스트 이미지를 넣고 캠 이미지를 액티베이션 맵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액티베이션 맵은 모든 클래스마다 다 있는 거니까
됐죠? 여기에다가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어텐션을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요 어텐션을 보면 어텐션 쉐입을 보죠. 25 곱하기 25가 됐죠. 요게 된 겁니다. 요거 여기 요 부분 지금 오메가랑 해당 요게 된 거고, 근데 25 곱하기 25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체가 200 by 200이었으니까 다시 200 by 200으로 뻥튀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요렇게 하면 돼요. 뭐 리사이즈를 시켰습니다. 뻥튀기를 하고 그것을 플롯을 해보면 쭉 내려가서 요런 거였고, 요게 25 곱하기 25였고 200 by 200이고 여기를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 그림에다가 요걸 오버랩을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원래는 지금 보면 요 파란색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간색이 값이 큰 건데 반대로도 될 수 있죠. 어차피 상관없는 거니까. 반대로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고 질문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학습은 분류 데이터를 한번 진행하여 거기서 나온 웨이트를 사용하여. 예, 맞습니다. 학습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그냥 한번 하는 그게 끝이에요. 끝이 나는데 우리가 거기 부가적으로 액티베이션 맵과 웨이트들을 학습된 걸 가지고 와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부가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모델을 2번 학습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고 쭉 보면 한번 이렇게 하고 쉐입을 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11번째 걸 한번 볼게요. 보면 지금 보여준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이 이미지가 여기를 많이 포커스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어느 곳 지금 이거를 여기를 보고 판별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아닌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인공지능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예시가 좋은데 학습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를 클래스를 맞추고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걸 얘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